어서 와요, 정자씨. 오랜만이야. 여기 앉아, 여기. 곱게 염색한 머리카락에 잔잔한 주름만이 나이를 말해주는 영자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세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다. 뒤늦게 동탄으로 이사와 시작한 노인정 생활은 내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정오가 되기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 앉은 어르신들의 제잘거림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고부 갈등, 자식과의 불화, 외로운 홀몸의 서름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어도 이곳 노인정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이고, 영자씨 덕분에 겨우 숨통이 트이네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의 말에 영자씨는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짓을 따라 노인정 한편에 마련된 긴 나무 의자에 앉았다. 방금 도착한 나는 영자씨 옆자리, 즉 가장자리에 앉았다. 영자씨는 언제나 노인정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는 매단되는 어르신 중 한 명이었다. 늘 웃는 낯에 상냥한 말투,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다. 물론 나도 그랬다. 오늘의 노인정 주요 안건은 다름 아닌 김장. 매년 이맘때면 노인정 어르신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 경로당 냉장고를 채우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다. 모두가 신이 난 듯 누가 배추를 더 많이 절일 수 있는지, 어떤 양념이 더 맛있는지 갑론을박을 펼쳤다. 그 와중에 늘 유독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대화를 주도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 노인정의 여왕벌이라 불리는 순자씨를 필두로 한 5명의 여인들. 그들은 마치 겹겹이 쌓인 꽃잎처럼 순자씨를 중심으로 빙 둘러 앉아 있었다. 순자씨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또렷한 목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편이 은퇴 전 대기업 상무였다는 자랑이 입버릇처럼 따라붙었고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귀금속은 늘 그녀의 옷차림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번 김장은 아무래도 저쪽 마트보다 우리 동네 슈퍼가 배추가 더 실하던데. 지난번엔 거기가 더 좋았잖아요. 순자씨의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제 저녁 내 옆집 사는 미란씨가 저쪽 마트 배추가 훨씬 신선하다고 호들갑을 떨던 기억이 떠올랐다. 노인정의 실질적인 총무 역할을 하는 정희씨는 잠시 머뭇거렸다. 정희씨는 매사에 꼼꼼하고 알뜰한 노인정 살림을 도맡아 해왔지만 순자씨 앞에서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는 눈치였다. 그래도 저번에는 저쪽 마트 배추가 괜찮아서 다들 좋아하셨는데요. 정희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순자씨의 얼굴에 미묘한 기색이 스쳤다. 마치 불순한 이물질이 고요한 수면에 떨어진 듯한 그런 싸늘한 파동이었다. 그 한순간 노인정 안에 활기 넘치던 수다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정적만이 맴돌았다. 나는 그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마치 나에게까지 그녀의 싸늘한 시선이 닿는 것만 같았다. 정희씨가 뭘 잘 모르는구나. 그쪽 배추는 속이 너무 무르잖아. 김치 맛이 나겠어? 아무래도 내 눈엔 우리 동네 슈퍼 배추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순자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말에 정희씨는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순자씨의 옆에 앉아있던 여왕벌 파의 일원인 미순씨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다. 맞아요, 순자 언니 말이 다 옳지. 지난번엔 순자 언니가 고른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 역시 손맛도 다르다니까. 미순씨의 아부성 발언에 노인정 안에서는 억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불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순자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노인정 이곳저곳을 훑더니 내게 닿는 듯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나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섬뜩함마저 느껴졌다. 노인정 생활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따뜻한 안식처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이와 삶의 경험으로 굳어진 보이지 않는 계급과 권력 관계가 숨쉬고 있었다.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자식에게 대접받는지, 누가 더 유력한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두었는지, 그런 알량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노인정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었다. 마치 학창시절 교실 안의 서열 싸움처럼,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고 잔혹하게. 그날 이후 나는 노인정의 평화로운 풍경이 실은 얇은 얼음판 같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 위에 놓인 아슬아슬한 평화. 영자 씨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정자 씨, 순자 씨는 워낙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녀의 위로 속에는 알 수 없는 체념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영자 씨마저도 순자 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일까? 나는 노인정에 숨겨진 계급과 그 안에 얽힌 인간관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작은 공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 그리고 이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의문은 나의 새로운 노인정 생활을 불안과 호기심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노인정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화로웠다. 탁자 위에 흩어진 화투패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드리워진 순자 씨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지난 김장 안건 회의 이후 정희 씨는 한동안 기가 죽은 듯 조용했다. 노인정의 실무를 책임지는 그녀의 존재감은 순자 씨의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사그라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는 충격을 받았다. 마치 거대한 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작은 새 같았다. 점심시간 식당 아주머니가 막 지은 밥과 갓 끓인 시래기국을 내어왔다. 구수한 냄새가 노인정을 가득 채웠다.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335 자리에 앉았다. 나는 영자 씨와 함께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았다. 그런데 늘 순자 씨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여인들, 일명 여왕벌 파가 앉는 큰 원탁만이 유독 넓게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는 자리 주위는 묘하게 다른 이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망설이다가 벽 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때 영자 씨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자리는 사실상 순자파 지정석이야. 아무나 앉으면 큰일 나. 영자 씨의 말에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무나 앉으면 왜요? 다 같이 쓰는 노인정인데요. 영자 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예전에 말이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자리에 앉았다가 된통 당했지. 순자 씨가 대놓고는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날부터 그 할머니는 노인정에서 투명인간 신세가 됐어. 뭘 해도 무시하고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안 나오더라.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학창시절 따돌림을 연상시키는 섬뜩한 이야기였다. 늙어서도 이런 유치하고 잔혹한 싸움이 계속된다니. 삶의 지혜와 연륜이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던 노인정은 마치 작은 왕국처럼 보였다. 순자 씨는 그 왕국의 여왕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녀의 은밀한 지배 아래 복종하고 있었다. 그러면 영자 씨는 왜 순자 씨 옆에 잘 앉아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 씨는 늘 순자 씨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는 미묘한 위치에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순자 씨 파에 들었을 리가 없잖아. 나도 처음엔 여기 정자 씨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했지. 그런데 내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 내가 겪은 일은 순자 씨의 은밀한 갑질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영자 씨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마치 그녀 역시 과거에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 시련을 통해 지금의 위치를 확보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영자 씨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순자 씨는 말이야. 직접적으로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막말을 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안달이 나 있지.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 라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은근히 따돌리고 뒤에서 소문을 흘리지. 그럼 그 사람은 알아서 노인정 생활이 힘들어져. 그리고 순자 씨의 눈 밖에 나면 노인정 사업이나 혜택에서도 슬그머니 제외되는 일이 종종 있어. 그래서 다들 겉으론 고분고분하는 척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노인정이 제공하는 각종 강좌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지 잘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순자 씨의 눈 밖에 나서 그런 기회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그때 저 멀리 노인정 입구에서 낯선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곱게 따은 흰머리와 단한 한복 차림이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정 안으로 들어서더니 비어있던 순자파 원탁의 가장자리에 망설임 없이 앉는 것이 아닌가. 노인정 안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화 투패를 잡고 있던 손들이 멈추고 트로트 노랫소리가 맴도는 가운데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나는 숨을 흡들이켰다. 영자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무나 앉으면 큰일 나. 순자 씨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쏘듯 그 할머니를 응시했다. 여왕벌 파의 일원들도 눈빛으로 서로를 교환하며 웅성거렸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복 차림의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탁자에 기댄 후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마치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연함이었다. 순자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위엄이 있었다. 노인정의 모든 시선이 순자 씨에게 집중되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 순자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허용도 없는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책을 읽던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이사 온 이순심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그녀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지만 그 태도에는 조금의 위축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함마저 느껴졌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는 저 자리에 늘 앉던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빈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자 씨는 명백히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순심 씨는 책을 듣고 순자 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노인정 자리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빈자리에 먼저 앉는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그 순간 노인정 안에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순자 씨에게 대항하는 이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여왕벌 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다른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했다. 영자 씨는 놀란 듯 나의 팔을 꽉 잡았다. 순자 씨의 얼굴에서 친절한 가장이 완전히 사라졌다. 차가운 분노의 기색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상에, 요즘은 어른들한테도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혼자 똑똑한 척하다간 오래 못 버티실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아픈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순심 씨는 여전히 태연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 노인정의 모든 어르신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인정 생활이 고작 열흘 남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순심 씨의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할머니의 등장으로 노인정에 보이지 않던 권력 구조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신경전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각자의 자존심과 욕망, 그리고 상처가 뒤섞인 삶의 전장이었다. 나의 노인정 생활은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 같았다.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이 은밀한 그림자 속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 이순심 씨의 당당한 태도엔 노인정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순자 씨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대신 싸늘하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순심 씨를 잠시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끓는 물이 한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용암이 꿈틀거리는 듯한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그날 이후 노인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평화는 마치 아슬아슬한 유리장과 같았다. 특히 순심 씨를 대하는 노인정 어르신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몇몇은 슬금슬금 그녀를 피했고 몇몇은 궁금한 시선으로 몰래 그녀를 훔쳐봤다. 정일 씨는 순심 씨에게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듯했다. 아마도 지난 김장회의 때 순자 씨에게 한 소리 듣고 난 뒤 더욱 위축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다.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저 순심 씨 깡이 보통이 아니네. 우리 중에 순자 씨한테 그렇게 대놓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나는 영자 씨의 말에서 존경심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순자 씨가 시키는 대로 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나이엔 상상도 못할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야. 누가 노인회장님과 친분이 있는지, 누가 구청에 영향력이 있는지, 또 누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순자 씨는 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 함부로 맞설 수가 없었지. 그랬다가는 노인정 행사에서 배제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기본이고 가끔은 재정적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재정적 손해라니.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실질적인 압박까지 가해졌다는 말이었다. 나는 영자 씨의 눈에서 순자 씨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평생을 지탱해 온 삶의 방식, 즉 강자에게 복종하고 약자를 외면하는 익숙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노인정 게시판에 공고문이 하나 붙었다. 시니어 문화탐방 가을 단풍여행. 매년 노인정이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공고문에는 선착순 30명 모집, 참가비 전액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모두가 환호했지만 나는 그 공고문 아래 붙어있는 작은 글씨에 주목했다. 단, 참가자는 노인정 기여도 및 회원활동 점수에 따라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노인정 기여도 및 회원활동 점수라는 모호한 기준은 누가 봐도 순자 씨의 입맛에 맞춰 인원을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순심 씨가 이 명단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순자 씨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심 씨를 고립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화탐방 신청이 시작되자 노인정은 북새통을 이뤘다. 영자 씨는 서둘러 달려가 신청을 마쳤지만 순심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뒤 문화탐방 참가자 명단이 게시판에 붙었다. 내 이름과 영자 씨의 이름은 있었지만 순심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명단에는 순자 씨를 비롯한 그녀의 여왕벌파 구성원들이 최상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점심 식사 시간 순심 씨는 평소처럼 순자파 원탁의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녀를 애써 무시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끊임없이 순심 씨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복 치마폭에 작은 물자국이 번져 있는 것을 순심 씨가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방금 순심 씨의 옆을 지나간 여왕벌 파엠이자 할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젖은 손수건을 만지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어머 순심 씨, 옷에 물이 묻었네요. 제가 방금 물컵을 쏟을 뻔해서요. 죄송해요. 제가 워낙 건망증이 심해서. 미자 할머니는 태연하게 사과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는 듯했다. 순심 씨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치마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자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심 씨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순심 씨? 제가 물티슈 가져올까요?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노인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순자 씨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뭔데 나서느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순심 씨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동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온화한 말투에 오히려 내 마음속 엉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짧은 교류가 노인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나는 사로잡혔다. 나는 이미 순자파의 감시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다. 노인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권력 다툼은 생각보다 더 은밀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노인정의 이런 모습은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그저 노년의 소일거리를 찾으러 왔던 평범한 어르신들이 왜 이토록 서열과 계급에 얽매여 서로를 괴롭히고 견제하는 것일까? 순자 씨는 과연 단순히 악력일까? 아니면 그녀 또한 무언가에 갇혀 있을 뿐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는 나는 언제까지 이들의 싸움을 방관해야만 하는 걸까? 이 작은 노인정 안에서 인간 본연의 탐욕과 외로움이 뒤섞인 잔혹한 드라마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휩싸였다. 내가 이순심 씨에게 물티슈를 건네려 했던 그 짧은 순간 노인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순자 씨의 눈빛은 마치 얼어붙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경고와 적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영자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순간 내가 노인정의 평화 유지라는 얇은 얼음판을 스스로 깨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나의 노인정 생활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전에는 활기 넘치던 어르신들의 수다가 내가 다가가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내 옆에 앉았다가도 순자 씨의 시선을 의식한 듯 금세 자리를 뜨곤 했다. 배식 시간에 줄을 서면 어쩐지 내 차례가 가장 늦게 오는 것 같았고 내가 즐겨 하던 화투 모임에서는 매번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밀려났다. 직접적인 불만이나 비난은 없었지만 그들은 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영자 씨가 말했던 투명인간 신세였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영자 씨의 태도였다. 이전까지 나의 가장 가까운 노인정 친구였던 그녀는 순자 씨의 눈 밖에 난 나를 보며 안쓰러워하는 동시에 점차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자리에 앉았지만 나와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가끔은 순자 씨 쪽을 의식하는 듯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다. 어쩌면 나 역시 이곳의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정자 씨, 순자 씨가 가끔 내게 물어봐. 정자 씨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고. 어쩌면 그렇게 혼자 다니냐고. 영자 씨가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함께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영자 씨.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식판에 놓인 시래기국만 휘저을 뿐이었다.
순자 씨는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를 고립시켰고 그 고립은 나를 마치 늪 속에 빠뜨리는 것 같았다. 나의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심 씨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주변 어르신들의 잡담을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순자 씨의 냉랭한 시선과 노인정 내의 은밀한 견제는 여전했지만 순심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마치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단단한 막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순심 씨를 보며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오후 노인정 휴게실에서 우연히 순심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순심 씨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혼자. 괜찮으신지. 순심 씨는 나를 돌아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혼자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젊어서부터 늘 혼자였거든요. 세상의 시선이나 소문에 그리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의 평화니까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치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외로움을 애써 감추며 살아온 나에게 혼자서도 괜찮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선 삶의 깊은 깨달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곳 노인정은 순자 씨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혹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으세요? 나는 솔직한 심정을 물었다. 순심 씨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순자 씨의 뜻대로 이곳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그녀 역시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녀가 그토록 애써 지키려는 그 계급이라는 것이 과연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순자 씨가 단순히 악력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얕은 시야를 깨부수는 통찰이었다.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 그 한마디가 순자 씨를 다시 보게 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권위적인 말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불안한 눈빛. 과연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는 것일까? 순심 씨는 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정자 씨.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허울이 벗겨지고 결국 자기 본연의 모습만 남게 되죠.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더 씌우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 씌운 것들이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순심 씨의 깊은 이해력에 놀랐다. 그녀는 순자 씨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노인정의 권력 다툼이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 불안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순심 씨는 문득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노인정 마당에 활짝 핀 백일홍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는 건 다 외로워서예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욕망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현되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나의 남편 준호 씨도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았던 것일까? 갑자기 남편의 비밀 민수의 존재,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나의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과 욕망.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같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순심 씨와의 대화는 나에게 노인정의 갈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었다. 순자 씨를 무작정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봐야만 했다. 나는 노인정의 얼어붙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진실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나의 노인정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향하고 있었다. 순심 씨와의 대화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공감 능력을 흔들어 깨웠다. 순자 씨를 향한 나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나 경계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녀 역시 상처받고 외로운 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연민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인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나이 등과 함께 찾아오는 인간 본연의 불안감과 욕망이 투영된 작은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무를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답답함과 정의감이 들끓었다. 변화는 의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노인정의 막내 격인 60대 초반의 영숙 씨가 급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평소 노인정 청소와 설거지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영숙 씨는 문화탐방 참가 명단에서 제외된 후부터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했다고 했다. 영자 씨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영숙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그 문화탐방은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생애 처음으로 가보는 여행이자 노인정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이다. 순자 씨는 명단에서 영숙 씨를 제외하며 정고 튼튼하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나는 영숙 씨가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며칠 동안의 공백이 단순한 삐침이 아니라 깊은 절망감 때문이었음을 직감했다. 영숙 씨의 소식이 노인정 안에 퍼지자 미묘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평소 순자 씨를 따르던 이들조차 술렁거렸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착한 영숙 씨가 무슨 죄냐는 식의 수군거림이 오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순자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때 나는 용기가 필요했다.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음날 오전 순자 씨는 평소처럼 여왕벌 팔을 이끌고 노인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어쩌면 그녀도 영숙 씨 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단호하고 빨랐다. 순심 씨는 내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잔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제 당신의 차례라는 격려가 담겨있는 듯했다. 나는 노인정 한가운데에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잠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돌발 행동에 노인정 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순자 씨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영자 씨는 불안한 듯 내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영숙 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문화 탐방에 가지 못하게 된 충격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거라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닐까요? 순자 씨는 내 말을 끊으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자 씨? 노인정 일은 노인정 규율대로 하는 겁니다. 규율에 맞게 인원을 선발한 건데 왜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규율이요? 그 규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율이었을까요? 노인정에 대한 기여도나 회원 활동 점수. 그런 모호한 기준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다 똑같은 노인정 회원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동료들 아닙니까? 내 말이 이어질수록 노인정 안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몇몇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 씨의 주변에 있던 여왕벌 파의 일원들조차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순자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정자 씨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요. 노인정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누군가는 총대 메고 힘든 일도 하고 질서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노인정 살림을 지키냐고요. 그녀의 절규 속에서 나는 그녀의 불안감을 읽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것은 노인정의 질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권위였고 그 권위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불안감이었다. 그때 순심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순자 씨를 지그시 바라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아무도 순자 씨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외로움과 상처를 외면하는 방식이 과연 진정한 지혜일까요? 이 노인정의 주인은 몇몇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의 존엄이 지켜져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심 씨의 한마디는 노인정 안에 메아리쳤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공격성도 없었지만 그만큼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순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순심 씨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침내 감춰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도 외로워서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자식들도 다들 바쁘고 여기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외로워서 그랬다고요. 그녀의 울음은 노인정 안의 모든 적대감을 녹여내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그동안 순자 씨를 냉혈한 권력자로만 생각했지만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의 숨겨진 아이 민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혼란,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정숙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상실감,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결국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무게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노인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영숙 씨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그녀가 퇴원하는 날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다. 문화 탐방은 영숙 씨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되었다. 순자 씨의 여왕벌판은 해체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노인정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노인정 운영에 참여했지만 그 방식은 훨씬 온화하고 포용적으로 변했다. 때때로 순자 씨의 눈에서 옛날의 차가운 기색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순심 씨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인정 생활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이해를 배웠다. 순심 씨는 노인정의 평화를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나 또한 그녀의 용기 있는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단순한 지인의 관계를 넘어 삶의 깊은 고뇌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영자 씨도 나에게 다시 진심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함께 노인정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노인정 마당에 백일홍이 다시 활짝 피었다. 그 꽃잎들은 마치 오랜 상처와 갈등을 딛고 다시 피어난 어르신들의 웃음 같았다. 노인정은 더 이상 숨겨진 계급과 질투로 얼룩진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외로움에 지친 영혼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노인정,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는 이제 모두의 이해와 용서 속에서 새로운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노인정 안에서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노인정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외로움과 이해,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